마음공방입니다. 오늘은 심리학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심리학 개론 중에서 중요하고 조금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아니면 이제 저자의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해놓은 책이라서 심리학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제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썼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라는 꼭지인데요. 그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성격의 세 가지 구조, 이 구조를 쉽게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꼭지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를 제가 오늘 이렇게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프로이드의 세 가지 성격 구조. 그는 자신이 침대에서 메리앤에게 사랑한다 말하던 모습을 계속 떠올렸다. 사랑해. 마치 자신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CCTV 화면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했다. 곧 그녀가 책가방을 챙겨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학교에 올 터였다. 너는 착한 사람이고 모두가 너를 좋아해. 그는 고통스러울 만큼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토해냈다. 셀리 루니의 장편소설 노멀 피플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가족의 학대와 방임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메리앤과 그의 소울메이트 코넬이 그들이지요. 메리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따돌림을 당하지요. 코넬은 메리앤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아들로 둘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해서 인기가 많지만 가난한 미혼모의 아들이지요. 두 사람은 이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넬과 메리앤은 학교에서는 서로 아른 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누구보다 끈끈한 관계입니다.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도 육체적 관계를 가지며 서로를 탐닉하지요. 그 과정에서 코넬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메리앤을 학교에서 보듬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혐오스럽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녀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두렵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도 하고 인기 많은 학생으로 남고 싶기도 합니다. 코넬은 자신의 내면에 이기적이고 성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위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흉한 변태 같기도 한 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왜 작가는 소설의 제목을 노멀 피플, 즉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고객에게 치이고 상사에게 혼나서 유난히 힘겨웠던 어느 날,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원 버스에 몸을 우겨넣고 손잡이에 매달린 채 버티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 바로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벨을 누르는 것이었어요.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순간 미끄러지듯이 자리를 차지했지요. 눈을 감고 창에 머리를 기대 한숨 돌리려던 그때였습니다. 정류장에 선 버스 안으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오셨지요. 앞쪽에 경로석 있어요. 제발 제 앞으로 오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제 간절한 마음에도 할머니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의 양보를 격려하면서 할머니께 길을 터주었지요. 구급차가 지나가도 이런 모세의 기적은 일어나기 힘든데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는 척할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등 상황에 놓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딱 한쪽만 없는 사거리에서는 3번의 신호를 기다려 길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할 것인가. 다 먹어가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집까지 들고 갈 것인가 길거리에 살포시 두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고 갈등합니다.
5분만 더 자면 지각인데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것인가? 오늘은 수업을 땡땡이 칠 것인가? 식당에서 나온 뒤 음료수 값이 계산 안 되었음을 알게 됐다면 그냥 갈 것인가? 돌아서서 돈을 더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옳은 답을 아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시인가 촌장의 노래 가시나무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니 다중인격도 아니고 가사가 특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노래 속 주인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엔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적어도 3명의 내가 존재하지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3개의 성격이 있다고 했지요. 원초아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배하는 성격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이지요. 갓 태어난 아기의 성격은 원초아가 지배적입니다. 덕분에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짜증나면 소리를 지르고 먹고 싶으면 져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아기가 천사처럼 착하고 순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기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딱 하룻밤만 같이 지내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기는 작은 악마와도 같지요. 물론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악마지만요. 무럭무럭 자라나서 자기 손을 스스로 쓰게 되면 아기는 이제 이래저래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즈음 새로 취미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음식 집어던지기입니다. 엄마가 열심히 차려놓은 밥을 손으로 집어서 바닥에 퍽 던지지요. 그러고선 깨르르 웃습니다. 처음엔 엄마도 귀여워서 같이 웃지요. 너 자꾸 안 먹고 던져. 혼나는 건지 같이 노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으니 꼬마 악마는 더 신나게 음식을 집어던집니다. 머리는 버풀로 범벅이 되고 바닥은 반찬으로 난리가 납니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랬어? 자꾸 장난칠 거면 먹지 마. 그러고는 밥그릇을 눈앞에서 치워버립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반응에 아기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런 일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아기는 옳고 그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좋은 행동과 용인하지 않는 나쁜 행동을 하나하나 습득해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성격을 발달시킵니다. 이 성격을 초자아라고 하지요. 초자아가 발달해도 원초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방 안에는 2명의 내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초아와 초자아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룸메이트가 됩니다. 원초아가 쾌락을 추구한다면 초자아는 이상을 추구합니다. 원초아는 내 즐거움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초자아는 타인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원초아는 지금 당장을 외치지만 초자아는 한 번만 더 참아보자고 합니다. 원초아는 내가 이겨야 한다고 우기지만 초자아는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둘은 항상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지요. 원초아와 초자아가 본격적으로 갈등하는 시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이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건 마음이 두 성격의 전쟁터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와의 싸움이 잦아집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짜증이 납니다. 원초아가 말하죠. 야, 대들어. 엄마가 뭔데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인 아이는 버럭 화를 냅니다. 공부 소리 좀 그만하라고. 지겨워. 발을 구르며 방으로 들어오는데 그 순간 바람이 붑니다. 문이 의도했던 것보다 세게 닫힙니다. 쾅. 이때 초자아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속상하겠다. 문 닫히는 소리에 엄마 상처받았을 거야. 초자아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 엄마가 다려준 옷, 엄마의 다정한 손길과 눈길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엄마에게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너 누가 버릇없이 문을 그렇게 닫으래? 그 소리를 듣자 원초아가 또 한마디 합니다. 네가 닫았냐? 완전 어이없네. 참지마, 참지마. 아이는 다시 화를 냅니다. 내가 닫은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내 방에 이렇게 맘대로 들어오지 말랬잖아. 엄마가 뭔데? 당황한 엄마는 말문이 막혀 방문을 닫고 나갑니다.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다시 초자아가 등장합니다. 엄마 상처받았나 봐. 어떡해? 아이는 갑자기 눈물이 차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픈 영화 속 주인공처럼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말이지요. 이렇게 싸우다 하나의 성격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성격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원초아가 주도적인 성격으로 자라나면 제멋대로인 어른이 되지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하고 분노 조절이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노 조절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참을성이 없고 욕심만 많고 자기만 생각하니까요. 몸만 큰 아기처럼 본능에 충실합니다. 주위 사람은 피곤하지만 자기 자신은 편안하지요. 반면 초자아가 주도적인 성격으로 자라나면 완벽주의적이고 이상을 좇는 사람이 됩니다. 규칙을 잘 따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반듯한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반듯한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칭찬받지 않을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지요. 착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렸을 뿐입니다. 한 성격이 주도적으로 발현되다 보면 불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끔 참고 있던 다른 성격이 폭발하기도 하거든요. JTBC 드라마 청춘시대에서는 은재라는 대학생이 나옵니다. 착하고 순수해서 하우스메이트 언니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인 성격이지요. 하루는 하우스메이트 중 하나인 예은이 도서관에 가는 은재를 부르더니 금방 따라갈 테니 자리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자리를 맡아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지만 은재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도착해 자기 앞자리를 예은의 앞자리로 맡아두지요. 하지만 조금만 있다가 온다던 예은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누군가 도서관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직원은 예은의 가방과 책을 자리에서 치워버립니다. 당황한 은재는 예은에게 빨리 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에 여념이 없는 예은은 무시해버리지요. 결국 은재는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도서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매일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은재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재는 예은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예은의 가방을 창밖으로 던져버리지요. 착한 은재가 왜 이렇게 돌변한 걸까요? 은재는 애초에 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아 주도적인 성격일 뿐이었지요. 자기가 원해서 남의 부탁을 들어준 것도 진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행동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자 꾹 참고 있던 원초아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거봐, 남들한테 잘해줘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니까? 하면서 말이지요. 원초와 초자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우리 마음엔 또 다른 성격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는 원초와 초자아의 중재자입니다.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지혜로운 선생님이지요. 갈등하고 있는 둘 사이에 끼어들어 각자의 입장을 들어줍니다. 원초아가 말하는 것은 지금 생긴 욕구를 충족하고 싶다는 것 하나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싶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것이죠. 원초아는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초자아가 말합니다. 자기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원초아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내 이미지는 엉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초아의 결정에 사사건건 방해하며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요. 둘 다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아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초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되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는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말이지요.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팠던 어느 날 오후에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잠시 기다리라며 씻으러 간 사이에 찬장에서 분홍색 박스 하나를 발견했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코 과자였습니다. 원초아가 속삭입니다. 그냥 먹어. 너 배고프잖아. 그러자 초자아가 끼어듭니다. 친구 음식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참아.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못 참니? 자아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요? 건강한 자아는 둘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배고픔의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친구에게 허락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친구에게 먹어도 좋다는 답을 받아 급한 허기를 채우고 이미지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아의 활약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아가 건강하게 발달한 사람은 원초아의 욕구를 무조건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초자아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청춘시대의 은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은재는 언니들에게 잘 보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초자아, 그리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 싫은 원초아, 둘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이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른스럽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진심을 전하면 됩니다. 언니, 저도 자리 맡아주고 싶은데 요즘 도서관에서 자리 맡아 걸리면 쫓겨난대요. 혹시 언니가 왔을 때 자리가 없으면 같이 카페 가서 공부해요. 이런 은재의 반응에 화를 낸다면 그건 은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은의 문제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내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을 땐 어차피 초자아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죠. 그러니 역시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는 이런 성격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바로 헐크지요. 평소 착하고 지적인 성격의 브루스 배너는 화만 나면 돌변합니다. 몸이 거대하게 커지고 입고 있던 옷이 다 뜯어지면서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것이죠.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했을 때 헐크는 원초아, 브루스 배너는 초자아입니다. 우리 안에도 헐크와 배너가 살고 있지요. 평소엔 초자아가 나를 지배해 배너처럼 교양 있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욕구가 올라오면 원초아가 전면에 나서 괴물로 돌변하곤 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웃음 짓다가도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짜증이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지요. 배너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합니다. 참고 억눌러도 어느 순간 나타나버리는 헐크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헐크를 억누르며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 숨어 살기도 하지요. 그런 헐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어벤져스 팀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팀에 들어가면서 배너는 점차 헐크가 가진 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악당들을 쳐부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헐크를 소환하지요. 헐크의 등장에는 많은 피해자가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팀은 헐크 덕분에 지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헐크에게 실망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았을 때지요. 이때는 악당들이 쳐들어와 지구가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헐크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를 돋궈봐도 초록색으로 변하는 듯 하다가 이내 쏙 사라져버립니다. 배너가 헐크에게 애원해도 단칼에 거절하지요. 겁이 나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초아적인 헐크는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는 배너가 미워서 도움을 거절하고 숨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헐크가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몸집은 산만한 초록색 괴물이 옷을 갖춰 입고 지적인 안경까지 쓰고 나옵니다. 헐크와 배너가 하나가 된 것이지요. 배너는 여태껏 질병이라고만 생각하던 자기 안의 헐크를 인정합니다. 그러자 헐크가 가진 힘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치료제가 되지요. 이 과정을 겪고 마침내 둘은 조화를 이루어
덩치 큰 초록색 매너남을 탄생시킵니다. 눈을 흘기거나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이제 헐크이면서 배너이기도 한 이 존재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사인도 받아가지요. 배너 헐크는 비로소 행복을 찾고 남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초아는 누가 봐도 나쁜 성격처럼 보입니다. 또 초자아는 누가 봐도 좋은 성격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좋고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일부인 거죠. 원초아의 욕구를 무조건 억압할 수 없습니다. 욕구란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초자아의 역할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초자아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성격이거든요. 원초아와 초자아가 함께 살아갈 방법은 자아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노력해봐야겠죠. 욕구를 인정하되 매너 있게 행동하기. 우리도 배너 헐크가 될 때 나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남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